태평양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미크로네시아 연방. 이 미크로네시아 연방에는 전설의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수면에서 수영을 하거나 스피어피싱을 하는 사람들을 날개 지느러미로 끌어안고 심해로 들어간다는 전설 속의 물고기인데요. 실제로 유미도 이 물고기를 몇 번 본 적은 없지만 좀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중에 하나인 축섬에서는 이 물고기를 리밀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배의 이름 리밀림도 여기서 따왔어요. 사실 실존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전설 속의 물고기라기보다는 어떤 물고기에 얽힌 미신에 조금 더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 리밀림은 바로 오셔닉 만타레이입니다. 이 추키즈들의 미신과는 다르게 사실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일 뿐만 아니고 우리 다이버들에게 있어서는 프리다이버든 스쿠버 다이버든 최고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물고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미신이 생겼느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오셔닉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머물다가 영양분과 함께 해류를 따라 얕은 곳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셔닉 만타레이를 마주칠 수 있는 시즌에는 물이 좀 차가울 수도 있고 시야가 좀 탁할 수도 있고 오셔닉 만타레이와 함께 좀 큰 상어들, 타이거 샤크 같은 큰 상어들도 함께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피어피싱을 할 때 좀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전설과 미신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합니다. 이 만타레이들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수영 실력 때문에 사실 바닷속에는 천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만타레이의 천적이라고 한다면은 범고래 정도, 그 다음에 인간 정도밖에 없다고 보는 편이 맞고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거 샤크나 황소상어 같은 큰 상어들이 만타레이의 천적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어들의 습성이나 사이즈에 비추어 봤을 때 오셔닉 만타레이를 사냥할 수 있진 않습니다. 만타레이들은 천적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알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이버들을 피해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다면 내가 내뿜는 버블을 맞으러 버블 샤워를 하러 오히려 더 다가오기도 해요. 유일한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 로컬 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잡은 만타레이를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아서 잘라서 파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고 이 중국에서는 이것도 약간 미신이긴 한데 이 만타레이의 아가미가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약재로서 말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먼 바다에서 참치 낚시를 한다거나 다른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에 의해서 혼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바닷속에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다 봤었는데 사실 매번 다이빙을 할 때마다 이 만타레이를 마주쳤을 때 정말 그 황홀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의외로 돌고래나 고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피해서 이동하곤 하는데 이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즈니 만화 속에서나 경험할 법한 동물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는 소중한 물고기라 저랑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닷속에서 마주쳤을 때 가장 행복한 물고기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타레이라고 생각하면 만타레이라는 한 종류의 물고기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만타레이는 오셔닉 만타와 리프 만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조금 더 큰 범위로 보자면 만타보다 작은 모뷸라레이라는 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셔닉 만타레이와 리프 만타 그 다음에 모뷸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봤을 때 이 크기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리프 만타를 처음 보셨다면 정말 크게 느껴지실 텐데 오셔닉 만타레이를 보고 리프 만타레이를 보신다면은 아 이게 오셔닉 만타고 이게 리프 만타구나 라고 크기만으로도 충분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셔닉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크기 날개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9m짜리가 관측된 바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고 보시다 보면은 한 5m에서 6m 정도 되는 개체는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프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한 2m에서 3m 날개 끝에서 끝까지가 사람 키 길이 정도라 상대적으로 더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오셔닉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리프 만타레이보다 조금 더
뾰족하고 날렵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 위에 있는 T자 무늬로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셔닝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에 T자가 뾰족하고 날카롭게 명확한 T자의 형태를 그리고 있고요. 리프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과 흰색 부분 사이에 회색 부분에 음영 지역이 있고 조금 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Y자의 형태로 무늬가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오셔닝 만타레이와 리프 만타레이 그리고 모뷸라레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꼬리에 독가시가 없고요. 배 무늬가 개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지문처럼 배 무늬를 통해서 이 개체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셔닝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물고기 중에 뇌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오셔닝 만타레이보다 훨씬 덩치가 큰 고래상어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뇌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해요. 물론 뇌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동물 앞에 거울을 가져다 두고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미러 테스트 같은 경우에 오셔닝 만타레이는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개는 스스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챔프 앞에 거울 비춰줬는데 굉장히 경계하더라고요. 오셔닝 만타레이는 소수 혹은 단독 개체로서 자주 보이고 리프 만타 같은 경우에는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셔닝 만타레이와 리프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반경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셔닝 만타레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깊은 심해, 수심 500m에서 800m까지 깊은 바다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로 해류가 어딘가에서 솟아올라오는 지점, 바닷속의 영양분들과 함께 얕은 바다로 올라오는 지점에 해류를 타고 함께 올라와서 모습을 드러내고요. 리프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다이빙을 하는 수심 5m에서 20m 사이에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클리닝 스테이션에 청소를 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모뷸라레이 같은 경우에는 만타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고 전반적으로 회색의 매끈한 모습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 지느러미가 뾰족하고 수면 위로 높게 솟아오르는 특징이 있어서 예전에 뱃사람들은 모뷸라레이가 뛰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악마가 뛰어오르는 모습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빌레이라고도 부르고, 만약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배트맨 같은 모습으로 하늘로 솟아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만타레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온순한 편이고, 얘네들은 바닷속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람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타레이의 생김새를 보면 입 주변에 촉수처럼 보이는 특별한 부위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영어로는 cephallic fin이라고 부르고 한국어로는 아마 머리 지느러미, 두 지느러미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이건 지느러미의 일종이고요. 만타레이가 밥을 먹을 때,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사용하는 핀입니다. 그리고 만타레이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때는 이 세팔릭 핀을 돌돌 말아서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만타레이가 긴장이 풀려 있는지 긴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이 세팔릭 핀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빙을 하다가 만타레이를 봤는데, 여러분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 근처에 갔을 때 만타레이가 이 핀을 돌돌 말아서 뾰족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만타레이가 긴장을 한다거나 여러분들로부터 떠나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움직임을 멈추시고 최대한 떨어지셔야 만타레이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클리닝을 받던지 계속 먹이를 먹을 거예요. 만타레이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리프 만타레이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플랑크톤을 먹을 때는 무리지어서 움직이는데, 이 플랑크톤을 모리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일렬로 움직이되 마치 계단처럼 서로 한 층씩 차지하듯이 수심을 다르게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플랑크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조금 인연이 깊은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 다이빙의 어떤 변곡점이 된 지점들, 저희가 그동안에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목적지를 정할 때 이 만타레이를 보기 위해서 정하기도 했었어요. 특히 몰디브에는 만타 트러스트라는 만타 연구를 위한 기관 단체가 있는데 이 만타 트러스트에서 만타를 연구할 때는 다이버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긴 만타들의 배의 무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만타가 다음에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어느 주기로 발견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추적을 하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타레이를 보다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했을 때 미등록된 개체라고 한다면 발견한 사람에게 그 만타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저희가 몰디브 후물라 섬에 있을 때 2마리의 만타레이를 새로 발견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한 마리는 암컷으로 저희가 독도가오리라는 이름을 붙였었고 두 번째 발견했던 개체는 수컷이어서 알레한드로 가오리, 제 이름을 따서 알레한드로 가오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몰디브에 있는 두 오셔닝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처럼 몰디브 관련 기관에서 나온 공식적인 태그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이 만타레이를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번씩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 만타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오키나와 남부의 이시가키 섬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직항이 뚫려서 많은 분들이 가셨을 텐데 여기 얘기에 따르면 연중 내내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시가키를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배를 타고 오래 나가야 되는지, 정말 연중 내내 볼 수 있는지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곳은 이제 발리 같은 곳이 유명한데요. 사실 발리는 이 섬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타레이로 유명한 페니다 섬 같은 경우에는 또 발리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를 오래 타거나 배를 좀 오래 타야 될 수도 있어요. 발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편의상 누사 페니다도 그냥 발리로 포함을 시키긴 했는데 실제로는 좀 발리에서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발리로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던 곳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섬도 만타레이를 확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한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밤에 불을 켜고 그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모이는 리프 만타들을 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상업적으로 느껴진다거나 주변에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냥 관광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곳들이 코모도, 그 다음에 라자 암팟 같은 곳들인데 여기는 찐 다이버들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가보기에는 어려운 곳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타를 찾아갔던 곳이 태국 시밀란이었습니다. 다만 요 시밀란 북부의 코본이라는 섬인데 여기는 리버보드로만 찾아갈 수 있고 솔직히 저희가 시밀란 리버보드 엄청 많이 탔었는데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만타 클리닝 스테이션이 있다곤 하는데 저희는 정말 여러 번 찾아갔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코모도나 라자 암팟처럼 일반적인 여행객이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쉽게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이제 몰디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섬에 가도 운이 좋다면 만타레이를 볼 확률이 어느 섬이나 다 있긴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들,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사우스 아리아톨, 그 다음에 하니파루 베이가 있는 바아톨. 여기는 정말 연중 언제 가도 확정적으로 만타레이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하니파루 베이 같은 경우에는 몰디브에서도 만타레이 보호구역으로 유명한 곳이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다이버든 일반 여행객이든 꼭 한 번쯤은 가보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 하니파루 베이는 바아톨에 있고 리버보드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하니파루 베이를 잠깐 들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아톨 근처에 있는 로컬 섬이나 리조트에 머물면서 데이 투어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꽤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곳이고, 운이 좋다면 수백 마리의 만타레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꼭 한 번쯤은 가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장소예요. 다만 이제 오셔닝 만타레이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은 몰디브에서는 푸물라 섬에서도 특정 시즌 한 3월에서 4월, 5월 정도 사이에 요 정도 시즌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여기 옆에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몰디브에서 오셔닝 만타레이가 발견된 지점들이 나오는데 푸물라 섬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모도 섬에서 나오는 만타레이가 오셔닝 만타레이였던 것 같은데 코모도 리버보드 정말 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회가 없어서 경험해보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보게 된다면 코모도에서 만타레이 한번 보고 오셔닝 만타레이인지 리프 만타레이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의외로 생각을 해보니까 필리핀에서 만타레이를 봤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을 거의 가보질 않아서 그런 건지 분명히 필리핀에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만타레이 봤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이 만타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타레이랑 같이 프리다이빙을 하거나 스노클링을 하거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실 때 안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만타레이를 만지지 마세요, 발로 차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까지 만타레이를 쫓아가지 마세요, 다 흩어서 도망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드리자면 만타레이들이 주로 머무는 곳은 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시던 스노클링을 하시던 일행과 떨어져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타레이들이 주로 나오는 곳은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플랑크톤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만타가 식사를 하러 모이기 때문에 플랑크톤들 때문에 물이 녹색이거나 좀 뿌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행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몰디브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타레이 스노클링 투어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한다면 만타레이가 나타난 지점에 수많은 투어 보트나 스노클링 보트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에 몰디비안 특유의 조금 아찔한 보트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요. 일반적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만나게 된다던가 리버보드를 타고 갈 때는 여러분들 일행만 프라이빗하게 아마 만타레이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리버보드를 할 때 밤에 불을 켜고 고래상어나 만타레이를 불러가지고 배 위에서 본다거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와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이나 다이빙 오퍼레이터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얘네가 깊은 바다에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낮에 올라와야 되는데 밤새 이제 불을 켜다 보니까 이 만타레이들의 생활 패턴이 좀 망가진다고 우려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 만타레이의 습성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념에 따라 사소한 행동 패턴 하나도 지켜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투어를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머무는 로타의 요 웨스트 마리나에도 예전에 만타가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북쪽면에 만타레이의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만타레이에 대한 영상을 찍은 솔직한 이유는 만타레이가 오랜만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만타레이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만타레이 기원, 물속에서 제발 만타 나와주세요 1일차로 삼고 만타레이 볼 때까지 숨 참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